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 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님, 네. 원정희 전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12월 22일 자 금요 경마가 되는데요. 부산에서 뭐 사고가 좀 났어요. 네. 예, 뭔 사고예요? 일단 뭐 조교 자체가 좀 파행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수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뭐 조교를 제대로 실시한 마방이 몇 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단 지금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수요일 저녁 아니겠습니까? 밤 시간인데 목요일 아침 조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그거 좀 확인을 해봐야 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부산은 수요일이 거의 마무리 조교를 하는 날짜인데. 그렇죠. 일요일 날 한번 쭉 놔주고 월요일 날 놔주는 집도 있지만 수요일 날 이제 마무리 조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조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조교들을 다 빼먹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뭐 돈 때문이죠. 고용 관계 뭐 이런 고용 거죠. 관계 돈 때문에. 근데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난리가 좀 났다고 그래요. 예, 서울에서도 그 시간 외 수당,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 찍기 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은 이제 그거더라고요. 그 조교를 5시 반인가 시작하잖아요. 응? 근데 이제 관리사들이 한 4시 반부터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그렇죠. 응? 뭐 이제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안장도 찍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말들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이제 오전에 한 바퀴씩 다 숨을 골라내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은 시간 외 수당이라 이 말이지. 예. 근데 그걸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산 안 해줘서 그걸 이제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뭐 싹 계산해줘라. 그러니까 어떤 조교사는 뭐 밀린 게 뭐 한 2억 가까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만둔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이제 그 대표적인 조교사가 이제 구조 지용훈 조교사가 그 밀린 게 한 2억 가까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에이씨 그럴 것 같으면 나 안 할란다.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상황까지도 나오는데 아무튼. 자, 부산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관리사들과 좀 이 마사회 또 조교사들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나 저러나 경마를 잘 해야죠. 잘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칼을 갈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나 박 소장이나 원정일이나 최선을 다해서 12월 22일 금요경마 준비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박 소장이 6경주, 10경주, 또 원정일이가 5경주, 8경주, 임승진이가 4경주, 9경주 이렇게 승부를 준비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월 22일 금요경마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정복조 시즌4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하고 6등급 12마리인데 참고적으로 이번 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원래 그 6등급에 1600경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깨졌죠. 그러면서 1경주, 2경주 분할을 시켜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자, 12마리 마필들 가운데서 선두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마필 이번 맛 창공이 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는 전진구 기수 1승 하라고 1승 좀 보태라고 좀 태워줬더니만 좀 운이 없었죠. 발주 과정에서 그 샴페인 파티 오늘 좀 후반부 8경주에 출전합니다만은 그 진경 기수가 탔던 샴페인 파티한테 스타트부터 빡치기를 당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도 말이 기가 죽지 않고 2살짜리인데도 이제 마지막 구간까지 꾸준하게 걸음을 유지해내는 모습 속에서는 뭐 좋은 경험했다. 자, 이번 경주는 샴페인 파티에 준하는 그런 전력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망아지 하나 빼고는 대부분 어느 정도 미천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 이점을 잘 활용해서 조인권이가 노련하게 실수 없이 끌고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네, 망아지를 빼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망아지가 한 2마리 정도 눈에 띄네요. 안쪽 1번마 다이나믹 볼트, 8번마 파이어 포인트 2마리가 눈에 띄는데 그 중에는 이제 8번마 파이어 포인트가 일단은 역시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순발력을 주무기로 한 애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좀 모래를 맞춰주는 어떤 여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 주행 검사 때 모습 자체도 굉장히 좀 여력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조성권이가 승부를 해주느냐, 요게 포인트 같은데
30점 하방에서는 또 준비를 또 짱짱하게 좀 잘 해놨네요. 발주 연습부터 해서 조교는 강하지 않습니다만 마필이 가지고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잠재력을 높게 말씀드립니다. 2번마 창공에 8번마 파이어 포인트 두 마리가 아마도 인기마들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양쪽에서 정확하게 설명들을 잘 해주셨고, 자, 나머지 말 중에 이제 실전과 조교를 통해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말들이 한 두 마리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6번마 VI 피킹과 7번마 망고 펀치라는 말들인데, 특히나 전 7번마 망고 펀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송경윤이가 말을 아주 개같이 타버렸던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스타트도 안 되고 뭐 바깥으로 돌리고 개판으로 타버렸는데, 자, 이번에는 전보다 조건도 좋아졌고 또 얘가 기습적으로 또 선두권에서 버틸 수 있는 스피드도 있고 뚝심도 있고 해서 저는 7번 망고 펀치가 최고의 복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는데, 아무튼 6번마 VIP 킹까지는 가능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의 12마리. 예, 아까 1경주 말씀을 드렸죠. 1경주, 2경주 분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원작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네, 흑설공주죠. 휴양을 갔다 와서 의지 자체가 조금 말 몸뚱이 자체가 조금 덜 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은 그런 애입니다. 얘가 이제 체구가 워낙 좀 쪼만하다 보니까 파워감이라든지 스피드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애였는데, 휴양을 갔다 와서 체중이 조금씩 불어나는 어떤 모습, 그런 모습들을 좀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고, 현장 체중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힘은 좀 많이 실렸습니다. 끌고 가는 느낌이나 어떤 발주적인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됐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좀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7번만 흑설공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박수. 저도 흑설공주 쪽에 좀 더 점수를 좀 실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뛰었던 그 니나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좀 나은데, 일단 흑설공주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3번마 썬더스트럭까지는 좀 눈길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에도 너무 9월 말에 출전해서 너무 그 착체가 크게 깨졌고, 직전 경주도 뭐 뚜렷한 어떤 그 흐름의 발전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제 7번이라든가 6번 이런 마필들한테 인기도에서 조금 밀릴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아주 뚜렷한 아주 강력한 선행마가 출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 이점을 잘 활용해서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 한번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3번 썬더스트럭의 버티기 가능성을 일단 7번 다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흑설공주는 원정일이도 박소장이도 세게 본다. 네. 이번에 정상 주기에 제대로 좋아져 나오는 7번 흑설공주는 양쪽에 아주 세게 언급을 해줬고, 3번마 썬더스트럭의 가능성까지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중에 제가 이제 좋은 말 그리고 나쁜 말 한 마리씩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 10번마 니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가 분할이 안 됐으면 좀 간당간당할 걸로 봤습니다. 근데 분할이 되면서 편성을 좀 약하게 만났고, 또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 3주 만에 좀 서둘러 나왔다면은 이번은 5주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좀 칼을 갈고 나서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 10번 니나를 좀 세게 말씀을 드리겠고, 야라나 골든에이지가 저는 또 불안하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내려간 최범만이 탔을 때도 제가 불안하다, 별게 없다, 스피드에 비해서 뒷심이 간당간당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말인데, 역시나 초반에 포다닥 하다 말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대비 뚜렷하게 좋아진 맛도 없고요. 또 번호도 외곽으로 밀려버렸고, 이래저래 야라나 골든에이지는 뭐 개인적으로는 또 불안한 인기마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의 12마리 이세마 경주 박소장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자, 12번 탱이바이트 먼저 보겠습니다. 데뷔전 자체는 주행 심사 때 모았던 그 기대감을 그대로 실전으로까지 이제 녹여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이제 다음번에 우승하면 되겠다. 충분히 다음 경주에 대한 어떤 기대치까지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000m의 외곽이지만 안쪽에 신의 마필 럭키코리아 빼고는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12번 탱이바이트 연속 입상을 좀 강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탱이. 네. 탱이 할 때 무슨 탱이에요? 이게 뭐 영어더라고요. 그때 무슨 뭐 마탱이 문탱이 얘기를 해갖고 끝나고 나 찾아봤는데 네. 예, 무슨 영어더라고요. 이렇게 막 조합해갖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 단어가 아니라 예. 원장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제 12하고 1하고 뭐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어줄 것 같고 뭐 신비한 별까지 현장 좀 바람이 좀 불어줄 것 같은데 저는 얘를 한번 째려보고 있습니다. 9번마 최강 썬더라는 애인데요. 데뷔전 10번 게이트 누가 봐도 승부를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하만식 기수가 뭐 아무 이제 경주를 보면 의미 있게 기승을 하고 깨지는 거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외곽 돌고 그냥 모래 좀 들맞히고 그냥 대충 타다가 그냥 경주 적응만 시키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애가 이제 9번마 최강 썬더입니다. 뭐 1번 12, 1번하고 12번하고 뭐 대끼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9번 최강 썬더 뭐 현장에서 인기도 좀 밀려 있다라면 배팅 공략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탱이바이트 그리고 또 인기마 쪽엔 탱이바이트 그리고 좀 덜 팔릴 쪽에 9번마 최강 썬더까지 설명이 나왔고 나머지 중에 1번마 럭키코리아는 뭐 웬만하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행검사 모습도 좋았고 번호도 좋았고 또 준비도 잘 해놨고 이번 럭키코리아는 뭐 뺄 수 없는 말이 아닌가 싶고 나머지 중에요. 제가 아까 1경주 때 21조 민장진의 그 VIP 킹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 VIP 킹하고 이번에 같이 병합을 했던 말 여기 나오는 말이 5번마 유희라는 말인데요. 주행검사를 3초 0에 돌려놓고 데뷔전을 3초 9에 뛰어버렸습니다. 타임이 완전 빠꾸가 돼버린 건데 자 그만큼 기본 자기 갖고 있는 기본기조차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좀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실전에 대한 적응력 부족, 그러니까 실전을 처음 뛰는 망아지다 보니까 이제 적응력 부족으로 능력 검사 때보다 못한 타임 빠꾸 상황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경주 경험도 있고 또 말도 전보다 확실하게 좋아졌고 또 등짝도 야물딱진 삿도시고 5번 유희 분명히 더 보여줄 말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오늘 금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상당한 부진마들의 혼전 경주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라스트 걸음 그리고 따라가는 느낌, 편성의 강도 모든 걸 따져봤을 때 9번 가문의 영광 이번 경주 중심으로 팔리겠습니다만 이 정도 편성이면 그냥 와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강했던 직전 영광의 위너 레이스에서 착순권이었는데 착 차이는 뭐 3차과는 뭐 크게 뭐 착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약한 편성 만나서 9번 가문의 영광이 찬스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9번 가문의 영광을 필두로 해서 이제 몇 마리가 팔릴 구도가 한눈에 보이긴 하는데 기록이 조금 처진다는 측면에서 좀 덜 팔릴 수도 있겠습니다. 1번마 에이스 포스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필 자체의 주행을 좀 살펴보면은 유연성은 떨어져요. 근데 대신에 힘은 확실히 있습니다. 힘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전을 뛰면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러죠, 속칭. 걸음이 좀 터지는 그런 계기만 있으면 연타로다가 계속 걸음이 빠르게 좀 발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아마도 그 가능성을 보고 계속 제주특별지사배라든지 또 그 남아공 아프리카 특별경주라든지 이런 데는 좀 계속 그러니까 경험도 쌓을 겸 또 혹시나 하는 기대치가 맞물려서 이렇게 출전을 시켰다고 봐요. 지난번 일반 경주에서까지 박살이 나다 보니까 이제 좀 덜 팔릴 입장인데 저는 1번마 에이스포스가 초반에 스타트만 잘 끊고 나온다면은 정말 센 말은 없는 편성이라 그 잠재력이 이번에 바로 터질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복병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번이 복병이에요, 근데? 5번, 4번 이런 게 더 팔리지 않을까요? 9번하고. 자, 아무튼 양쪽에서 이제 9번마 가문의 영광 그리고 1번마 에이스포스 이런 말들의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뭐 임승진 역시도 뭐 고개가 절로
이어지는 그런 설명드렸고 임승진 역시도 일본 에이스포츠와 9번 가문의 영광을 일단은 당연히 배팅권으로 안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중에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한 인기마 제대로 한 마리 꽂아 있습니다. 아마도 당일날 배당판에 개바람만 잡아줄 그런 상황인데 안 된다라는 확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뭐 안 될 것 같다가 아닌 뭐 집이나 등이라든가 모두 확인된 사항으로 완전히 쳐낼 수 있는 그러한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가 떡하니 여기 있습니다. 그놈을 완전히 잡아 빼버리는 게 승부의 포인트가 되겠고, 자, 언급되지 않은 말 중에 노림수 말 딱 한 마리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정주는 아마도 딱 3마리를 엮어가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불안한 인기마 완전히 잘라버리면서 설명이 됐던 일본 에이스포스와 9번 가문의 영광과 더불어서 임승진이가 준비한 노림수 하나짜리 한 마리 더 있기 때문에 딱 3마리 엮어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했고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희 의원이 준비한 금요조만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원정일이가 준비한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장 가면은 뭐 서미트 투데이도 이번 서미트 투데이도 많이 좋아졌고 운석도 직전 경주 올라왔던 탄력감 보면 어마무지했죠. 대단했습니다. 여기 뭐 인기 모으고 부러졌던 데뷔전 오버마 히든 챔피언도 있겠고요.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그레이트 록이라는 애들 뭐 요런 애들이 이제 아마 인기를 모을 겁니다. 자, 이 중에 원정일이가 세게 보는 애는 2마리 정도 출연할 수 있고 남은 2마리 정도는 완전히 좀 쳐내도 하자가 없겠다. 왜? 보여준 게 이게 다니까 거품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2마리, 그리고 요거는 능력이 있다, 요거는 이제 좀 변하고 있다, 요거는 기본기가 되어 있다라는 놈 2마리 정도 1번, 3번, 5번, 9번 요런 애들 중에 출연할 거고요. 자, 메인 승부를 잡은 거는요 노림수입니다. 노림수. 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교에서는 얘가 캐치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조교를 다 해놓고 나서 마무리 조교를 가볍게 해놨기 때문에 조교에서는 캐치가 안 됩니다. 조교를 끝까지 보시면 얘가 나옵니다. 확실하게 나오는데 날짜를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15일 날 얘가 이빠이 때려 놓는데요. 거기서 저는 메인 승부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 그거를 좀 포인트를 잡고 들어갑니다. 자, 그놈 하나, 그리고 인기마 중에 팔리고 사라질 애들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메인답게 시원한 배당으로 한 방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이면 지난주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걸렸네요. 그렇죠. 너는 걸렸다. 다음 주에 나오면 뒤졌다. 좋습니다. 자, 오경주 우리 원정일이 준비한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지난주에 걸린 놈, 나는 나오면 뒤졌다 라고 꼬나고 있던 놈, 그놈 갖고 제대로 된 한탕 찍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육경주고요. 1600입니다. 5등급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금요조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들어보겠고, 원정일의 시각 간단하게 듣습니다. 네. 저는 이번 경주 조금 얘가 냄새가 좀 납니다. 이 6번마 로열 트리플이라는 애인데 직전에 점핑을 했습니다. 승급전 5등급에 승급을 하고 나서 무너졌다가 1800m 4등급에 점핑을 해가지고 뭐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12착 빨리고 이제 12착으로 들어왔는데, 야, 이번에 현군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진겸이 딱 태워놓고 느낌 자체가 워낙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4등급 영천더비라는 애랑 병합을 하는데요. 밀림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발주가 조금 약한 부분 그게 1600m에 딱 통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막판 탄력은 얘가 여기서는 12마리 중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번마 로열 트리플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10번마 하늘누리입니다. 오경환이 같았는데요. 오경환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그랑프리 2번 우승한 기수다고. 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웃어버리고 말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그랑프리를 먹으면서 어떤 그 좀 시너지가 효과를 보고 좀 그런 성적이 좀 따라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열심히만 하면 진짜 부산을 충분히 휘어잡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오경환 기수인데 아무튼 탄력 한번 받아보기를 기대하겠고 특히 뭐 기수뿐만 아니고 10번마 하늘누리라는 말 자체가 지난번에는 오랜만에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정상 주기에 훨씬 더 가벼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1600에 대한 거리 검증도 끝낸 말이고 또 정상 주기에 말까지 확 좋아져 있고 또 그랑프리 2번 먹은 또 잘 나가는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10번 하늘누리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얘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이유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뭐 별거는 없는 말들인데 참 각질은 다양하게 또 뭐 선행마도 있고 선임마도 있고 또 이리저리 또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말도 있고 취임마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1600m. 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마필들 가운데 이제 충마가 있습니다. 바로 10번마 한월누리입니다. 박 소장이 오늘 첫 번째 금요경마 메인 승부로 가져가는 6경주의 축은 10번마 한월누리입니다. 간단하게 잘 설명이 또 된 것 같고요. 오경환 기수가 아마도 이제 특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재작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조의 그 트리플 라인을 이제 조교사의 구상된 작전대로 타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어떤 그 실전에서 이렇게 변칙적인 방법을 쓰다가 조교사의 어떤 그 작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사이가 좀 벌어졌었는데 그 인연이 또 2년이라는 게 그렇죠.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가 금년도죠. 얼마 전에 이제 그랑프리에서 파워블레이드를 갖고 우승을 시키면서 다시 또 2년이 이어졌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산의 많은 마필들이 정상적으로 수요일날 조교를 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요 19조 마방의 하늘누리는 또 깔끔하게 자기 패턴대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정도 편성이면은 외곽에서 갈아엎는 선행 작전도 좋고 또 차분하게 따라가는 작전도 좋고 배팅의 축마 역할을 깔끔하게 해낼 것을 봅니다. 10번 하늘누리 놓고 압축을 해서 메인 승부답게 꼭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 소장의 포인트도 10번마 하늘누리였네요. 하늘누리는 확신이 간다. 네. 확신을 갖고 부동의 축마로 해서 적중에 대한 자신감까지 보여주셨습니다. 6경주를 메인으로 준비했는데 그 자신감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상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1000m고요. 5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상당히 혼전도가 있을 만한 그런 능력마들의 어떤 접전 구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리도 그렇고 앞에는 이제 애들의 능력도 그렇고 다 고만고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조교발로 가겠습니다. 열하나 이 천지개벽이라는 애인데요. 2등급 블루스톰하고 병합을 하는데 강도 자체도 워낙에 좋고 그 강도를 소화해내는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단거리 이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애다 보니까 이제 직선 거리에서의 뽑아내주는 어떤 그런 힘은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좋아요. 근데 병합을 한 파트너들을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가장 걸음발 있는 애, 가장 느낌 있는 애, 가장 현장에서 가장 많이 팔려줄 수 있는 애가 이번 뭐 블루스톰이라는 애인데 그런 애들하고 병합을 하는데 전혀 밀림이 없다라는 거. 요를 좀 포인트로 잡고 싶고 게이트 외곽이라도 정도윤이 잘 하는 거 외곽에서 빠르게 덮쳐 나가는 어떤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톰 하고 병합을 했던 말. 얘는 계속해서 블루스톰하고만 병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그 전에도 언젠가 한번 블루스톰하고 이게 병합을 해서 느낌이 좋아서 한번 봤는데 지난 8월 달이네요. 8월달. 8월 달에 제가 블루스톰하고 아웃을 때리면서 상당한 느낌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그 느낌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얘가 이게 큰 능력 있는 애가 아니고 단거리에서는 언제든지 통할 전력인데 그게 이제 편성의 조건이라든지 어떤 게이트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좀 덜 물리다 보니까 얘가 이제 16번 뛰는 동안은 우승 한 번밖에 없으니까 큰 능력이라기보다는 편성의 조건이나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컨디션을 유지해 줬을 때 그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는 얘가 언제든지 뚫고 나올 수 있는 어떤 느낌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소장박. 3번마 백년손님, 이거 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부담 중량이 늘어난 것 때문에 마필의 주력이 반감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흙 맞는 게 문제죠. 흙 맞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이제 2번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근데 2번은 뭐 승급한 입장이니까 같이 한번 맞짱을 떠볼 수 있겠고, 외곽 이제 4번만 뷰티풀 액트라든가 밀고 나오는 놈들이 워낙 많아서 김동영이가 참 좀 믿음을 가는 그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줬으면 걱정이 좀 덜하겠는데 좀 실수할까봐 걱정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지난번 썬더돔한테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걸음발 자체도 괜찮았고 썬더돔 연타로 만나는 바람에 지금 3착 2착인데 이번 경주 상대 마필들도 역시 좀 단점이 있고 불안 요소가 있기는 매한가지라서 인기 마필이겠습니다만 3번 마 백년손님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년선님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차라리 이제 흙 맞는 게 지금 DD에서 외곽이 낮긴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좀 정제상의 좀 불리함을 좀 안고 뛰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댕동형이라는 뭐 별명을 지금은 또 댕동형이가 아닌 것 같아요. 백마 태워주지도 않고 이제. 옛날에 댕동형이었지. 그쵸, 네. 지금은 댕동형 같아요. 댕동형. 아무튼 저는 안쪽에서 기습적으로 앞방을 깔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3번 백년손님을 좀 더 강하게 보였고 5번 아일캣 이건 뭐예요? 김정우이를 싣고 지금 연타를 때리고 있는 연타가 아니라 지난번에 왔는데 어떻게 봐요? 여기서는 그래도 저는 가능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들이 특징이 없거나 좀 강력한 맛이 없기도 하거니와 최근에 두 개 경주 자체는 뭐 그대로 인정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대단하진 않았어도 어쨌건 뭐 하늘이 도와줘서 지금 연투 때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은 인정을 해주자 그렇게 봅니다. 우리 원정훈이랑도 뭐 한 마리 더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요. 저는 6번 스타라인 좀 보고 있습니다. 안장 교체를 좀 더 보고 있고요. 최은경에서 다실바는 뭔가 좀 반타임이라도 더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차피 뭐 따라가도 걸음을 보여주는 애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이제 열하나 천지개벽을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으로는 스타라인의 안장 교체를 조금 더 강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말도 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정상 주기로 나오면서 훨씬 더 좀 타이트하게 좀 병합까지 하면서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드렸던 한 지금 나왔던 게 한 4마리 정도 되는데 관심권으로 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고요. 1300입니다. 5등급 안말경주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현이 준비한 금요일주말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들어보겠고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그래도 상승세로 분류할 만한 마필이 지금 3번마 샴페인 파티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냥 데뷔전 한번 대가리 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힘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결에 이제 채찍 과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채찍 과다 채찍을 불사하면서 두들겨 패가지고 진겸이가 끌고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만은 진 이겨서 갠신이 꾸겨서 들어온 게 아니라 채찍을 얻어맞고 얻어맞은 만큼 힘있게 뛰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은 다음번엔 더 뛸 개연성이 충분하다. 지난번에 데뷔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 가졌기 때문에 1300m지만은 힘 있는 마필 안쪽 게이트 잡았고 연투 기대감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저도 샴페인 파티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전 때 전혀 안 팔리는 가운데 임승준이가 관심권으로 최고 복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인기마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승군전에도 분명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상승세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 8경주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 위원의 그 이유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8경주 메인 승부 잡은 이유 현장에서 일단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번마 샴페인 파티가 아무래도 강력한 중심 얘 놓고 그냥 쫙 팔려주는 어떤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안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메인을 좀 들어갑니다. 이유는요, 2번마 알렉토라는 애가 있고요. 직전에 성근이가 참 멋같이 탔죠. 선행의 의지, 내용도 없었고 4번 천년 동안도 이런 애들이 일단 현장에서 좀 바람을 불어줄 것이고 막판 추임력이 좋은 애들이 대거 몰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3번마 샴페인 파티가 근소하게 남아 중심을 좀 잡아줄 상황인데요. 27조 이상형 마방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는 어설프게 그냥 승급 전에 한번 뛰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준비가 아니에요. 여러 두의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 과정이나 직전 경주의 어떤 모습이나 따라가도 된다라는 어떤 느낌적인 부분. 그러나 이번 경주는 아예 그냥 단독으로 쏘고 나갈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정일도 샴페인 파티를 중심에 놓고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언급드렸던 애들 중에 언급이 되지 않은 애들 쪽으로 좀 포인트를 좀 잡고 싶어요. 여기 지금 알렉토하고 천년 동안도 이런 애들이 좀 언급이 나왔는데 나머지 애들 중에 원정일이 좀 강하게 보는 애들이 있고요. 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직전이 전부 다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좀 쳐낼 애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덜 팔렸을 때 우리가 먼저 좀 찍어 먹자라고 복병권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샴페인 파티에 붙여서 2방 내지 3방으로 정확하게 압축해서 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8경주의 원정일의 그 승부의 포인트 역시도 3번만 샴페인 파티다. 네. 샴페인 파티를 갖고 역시 인정하면서 돈을 좀 만들어내 보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원정일이 준비한 방송, 금요일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고요. 1200입니다. 혼합사 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금요일 방송 메인, 5분 메인 중에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고라를 좀 해 가시라고 자신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하리 많지 방송에서 메인이라고 말을 이렇게 예고를 해드리면 결과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속이 상하고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열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임승진이가 이제 좀 카드 같은 거, 도박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성적이 그러니까 결과가 안 도박이라는 게 결과가 좋고 안 좋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다 안 좋다가. 근데 이제 안 좋을 때는 제가 이제 그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바닷가에 가서 손을 씻고 와요. 손을 한번 싹. 좀 바닷가 있는 데서만 도박을 했어요? 아니 바닷가까지 가서요 멀리. 그걸 찾아간다고? 차 타고. 그거를 끊으려고? 그래서 이제 바닷가 가서 손을 한번 시원하게 씻고 소리를 한번 빡 지르고 와요. 그럼 그 다음날 도박을 하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잘 돼. 그래서 내가 그런 징크스 아닌 징크스를 이제 지금까지 갖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마가 레저라고 하는 애들은 개 뻥이고요. 경마가 도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바닷가 한번 시원하게 가서 손 한번 시원하게 씻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 메인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 마리는 말씀을 드려야죠. 바로 1번마 카스바 프린스입니다. 아까 우리 원정일 의원이 언급했던 27조 말 8경주의 3번마 샴페인 파티 있죠. 걔하고 연일 칼을 갈았습니다. 연일 칼을 갈았고 직전에는 이제 그 집에서 3주 만에 출전을 시켰어요. 싸가지 없는 짓을 한 거죠. 좀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자신감을 보인 거죠. 아무래도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겁니다. 상대도 셌고. 자, 이번에는 충분히 쉬어주면서 충분하게 칼을 갈고 나섭니다. 1번 카스바 프린스를 갖고
자, 승부를 들어가는데 뭐 이거 한 마리 갖고 뭐 임승진이가 승부를 준비하겠습니까? 단승식 살 것도 아닌데요. 자, 1번 말고 나머지 중에 지금 인기마들 뭐 4번 스위치라든가 5번 최강 파워풀 또 10번 슬불리 또 연하납 천년비마 무늬만 인기마 드릴 수가 있는 말들입니다. 그중에서 한두 마리 정도만 받쳐놓는 것으로 하고 언급하지 않은 말 중에 한구라의 완성이 될 노림수 말 한 마리 제대로 딱 걸려버렸습니다. 종합지 백판 수준의 인기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구경주 자, 그러한 내용으로 임승진이가 또 바닷가 가서 손까지 한번 시원하게 씻고 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제대로 된 결과 만들어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600에 4등급의 10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금요일마 방송 메인 5분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10경주는 뭐 무조건 적중을 해야 되는 경주이고 또 적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배당에 관계없이 제가 또 선정을 했습니다. 10번만 영천더비 놓고 후착 찾기죠. 이건 뭐 왁구가 뻔하기 때문에 뭐 복부형을 제가 가무리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임승진 위원님 말씀 맞다나 저도 지금 정복주 방송에서 선정을 한 승부 경주의 결과가 좋지 못해서 일단 이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경주들은 좀 오픈을 하겠습니다. 19조 마방 마필 가지고 첫 번째 메인 승부를 들어갔다면은 10경주는 이제 1조 마방 마필입니다. 뭐 부산에 19조만 있냐? 백광열 마방도 이 영천 더비를 가지고 상당히 공을 들여서 이번 주 준비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2연승 자체가 여유 그 자체입니다. 여유입니다. 여유. 이번 경주는 뭐 안쪽에 외곽이라고 해도 9번 느리죠. 8번도 발이 느린 말이고 7번은 뭐 체중부터 지금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마필이고 6번은 자력은 안 되는 마필이에요. 상대 마필이 좀 못 뛰어줘야 오는 이창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4번이 튀어나가 봐야 그냥 바로 옆에 갖다 붙입니다. 4번 목숨 자체가 이제 10번 영천더비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쌍복 대가리 10번 인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10번이 4번을 마지막 구간 가서 다 와서 그냥 잡아버린다면은 4를 데리고 들어오는 그림도 나오는데 뭐 그 그림 감안한다면 쌍승식으로 본전 정도 받쳐두시면 되겠고 저는 10번이 뭐 4번 굳이 그렇게까지 봐줄 일이 있느냐. 4코너 넘으면서 4번을 코를 맞춰가지고 죽여버리는 저는 그 그림을 좀 주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착 따먹기가 딱 좋은 마필 딱 한 마리만 노리면서 딱 두 방입니다. 10번 놓고 한 방 때려놓고 4번 배당에 따라주는 수에서 쌍승식 본전 방어 그렇게 추천드릴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10번만 10경주니까 10번을 놓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그러네요. 근데 우리 박 소장이 또 이게 번호에 민감하잖아요. 뭔 옛날에 그 박 소장하고 정말 같이 이제 맨날 경마장 가고 그랬거든요. 적어요. 1경주는 2번, 4번, 2경주는 기분에 1경주부터 자꾸 1번 계속 그게 1번이 대가리 잡히면은 뭔가 느낌이 찜찜한데 결국 또 1번이 계속 들어오지도 않아. 희한하게. 근데 그중에서 또 기대하는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말이 또 부러지는 게 경마다. 네, 아무튼 이번 10경주는 박 소장이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방송 메인 승부인데요. 그것도 메인 오브 메인입니다. 딱 두 방 때리고 맞추는 압축막건으로 자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200에 2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원정을 됐습니다. 네. 자, 능력들 고만고만 애들 가운데 이제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 5번 레드 사이렌 그리고 현군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12 성산 질주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 가운데에 뭐 인기마로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리까지 줄였고 게이트 외곽 밀렸습니다만 따라가도 되고 12 성산 질주가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습니다만 저는 얘를 능력마로 좀 보고 싶어요. 1400m 물론 선행 가서 한 바퀴 돌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1400을 이렇게 시원하게 왔다라는 거는 뭐 기본기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현장 강하게 뭐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조성곤이가 계속 타고 있는 애고 얘를 뭐 잡아 뺄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상. 왜 그러냐면 상대마들의 어떤 준비 과정 자체가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12 성산질주 현장 인기마겠습니다만 요놈 세게 좀 말씀드릴게요. 박수. 이번 경주는 2등급 치고도 거의 이제 다 걸러내지고 남은 애들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애들끼리만 모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혼전도가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약한 편성이죠. 중하급으로 분류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11번 신앙이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 임승진 위원님하고 배팅도 같이 했었던 마필이고 참 반갑긴 반가운데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나 워낙에 센 말이라서 기본 자기 컨디션의 한 80%만 돼도 저는 이 정도 편성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11번이 이제 너무 오랜 휴양 마필이기 때문에 10번까지는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임성실이가 실패했는데 최은경이 갖고 되겠느냐? 오히려 최은경이 특징대로 초반 중반에 그렇게 이제 막 몰아제끼지 않고 곱게 말 가는 대로 차분하게 얹어 있으면은 딱 아낀 만큼 직선 줄에서는 꾸준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감량 이점을 이번엔 조금 더 세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2016년 3월달에 뛰고 그죠, 지금 2016년 7, 3월 뭐 20개월 만에 지금 나왔어요. 복귀전을 준비하는 훈련 상태는 어떻던가요? 이게 이제 왜 휴양을 갔다 왔냐부터 이제 알려드려야죠. 이제 왼쪽 무릎 편골절 그거 좀 제거를 하고 나왔는데 훈련 강도는 강하지가 않습니다. 강하게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이제 주행 검사를 이제 목적으로 이제 조교와 이 주행 검사를 병합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조교 때 놔주는 것보다는 주행 검사 때 놔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교 자체는 일단은 조교 동영상만 보시면은 맨날 가롭고만 타요. 맨날 가롭고만 타기 때문에 조교가 너무 약한데라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얘가 쭉 휴양을 하고 나오면서 이제 주행 검사로 조교를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적인 부분은 일단은 터트려 놨다. 이제 현 실전에서의 어떤 이제 적응력인데 일단은 저는 조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주행 검사 내용은 어땠어요? 주행 심사는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 주행 심사는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데 그 전에 이제 과정에서 이거 뭐 지금 진짜 마탱이 갔나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주행 심사는 뭐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오케이. 아무래도 이제 공백을 갖고 있는 말이고 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조교를 체크했고 또 주행 검사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나머지 말 중에 제가 지금 10일 정도 뒷장이 없어요.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책을 이제 컨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5번 레드 사이렌이에요. 레드 사이렌 있는 페이지가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어디 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저기에 있나? 혹시 내가 가져갔어요? 아니. 레드 사이렌이 이번에도 뭐 1200이라는 경주 거리까지 감안했을 때는 뭐 타이트한 훈련 패턴 그리고 최근에 보여준 경주력이라면은 레드 사이렌의 어떤 그 연속 입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2월 22일 금요전마 전복주 시즌4 방송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토요전마 방송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